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살면서 생각하니까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유행가 가사가 내 마음을 울려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미완성이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는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이게 저한테 요즘에 와닿는 유행가 가사예요. 가만히 보면 유행가 가사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할 정도로 그 가사에 감동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제 강의의 특징은 가끔 시를 낭송을 합니다. 오늘도 시 한 편으로 낭송하는데 여러분 다 아는 시예요. 익숙한 시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시예요. 그거는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내가 왜 이 시를 좋아하느냐 하면 저는 평소에 꽃을 좋아해요. 꽃그림도 좋아해요. 그러나 사람이 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사람이 다 꽃이에요. 그래서 이 꽃이라는 사람을 꽃으로 생각하고 이 시를 낭송을 하면 감동이 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이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몸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김춘수 씨한테 참 감사하다는 생각하죠? 저는 참 목사와 시인은 하늘이 낸다 그러는데 제가 꼭 되고 싶은 게 시인이에요. 근데 시인은 못했어요. 그러나 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를 낭송해요. 시 낭송을 큰 소리로 해요. 그게 나한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란서의 국어교육은 시를 암송하게 하는 게 국어교육 중에 중요한 하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어가 아름다운 거죠. 우리 너무 말이 거칠어요. 그래서 시를 낭송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분을 기억하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김자경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소프라노 성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케스트라를 처음 만든 분이에요. 이거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약간 옆으로 나가지만 그 김자경 선생님이 오페라 공연을 하면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꼭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무대 뒤에 있는 김자경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박수를 많이 쳤다고. 그러니까 김자경 선생님이 있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왜 쳤는지 아냐고. 끝나서 좋다 그러고 쳤다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솔직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멋지게 표현하시잖아요. 저는 참 김자경 생각하면 이 소리를 정 회장님한테 직접 들으면서 우리 회장님은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김자경 선생님이
정말 그 오케스트라 단을 만들고 그 오케스트라 단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지역사회학교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사회가 불안정하고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장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나무랄 때도 오페라로 해라. 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라. 나는요, 그때도 참 너무 이거 아름다운, 제가 지금 시를 낭송하는 사회를 만들자 그랬지만, 김장현 선생님이 이렇게 오페라로 아이들을 나무래도 야단치기도 해라 그럴 때, 너무 참, 정말 저거 멋진 생각이다. 저걸 어떻게 실천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때 그걸 실천했더라면 지금 사회는 지금처럼 삭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너무나 깊이 빠진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태주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교장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생 만난 사람이 교장선생님이거든요. 예, 일생 만난 사람이 교장선생님인데 이렇게 교장선생님 중에 멋진 시인이 있다는 게, 더군다나 요번에 EBS에서 그분의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데 그걸 제가 얼마나 다 정말 멋지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분의 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짧으면서도 강렬한,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 지역사회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시가 뭐냐 하면 이런 시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불꽃이라는 시. 다 알죠? 이거는 그냥 단숨에 외워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 말이 굉장한 메시지야. 너도 그렇다. 이거 정말 이렇게 멋질 수가 있어요. 너도 그렇다. 우리 현장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번에 판단하지 마세요. 오래 보아야 예뻐요. 오래 보아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만나면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구도 다 좋다.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이제 내 나이 정도 나이를 먹으면요, 미운 사람 없어지고 그 미운 사람은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풀꽃도 자세히 보면 예쁜데 인간 누구도 보면 안 이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인사말을 뭐라고 하라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라 그래요. 뭐라고 인사하라 그러냐 하면 당신 멋져, 이렇게 인사하라 그래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당신 멋져. 예. 당신 멋져. 근데 우리 저기 인천에 상임이사님? 저기 인천이 아니라 춘천에 상임이사님이 다 안 하는데 저분만 한 제스처가 뭐냐 하면 당신 멋져,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 당신 멋져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때요? 훨씬 더 공손하잖아요. 당신 멋져 이래서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런 현장을 통해서 다 멋진 사람이 돼가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당신 멋져의 당은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유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살자는 게 교만하게 살려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함과 교만함을 같이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 신나게 살자. 신바람 나게 살자. 또 하나의 신은
새로울 신이에요. 새롭게 살자. 늘 새롭게. 늘 새롭게. 제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 김기수 변호사님 내외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나더러 왜 안 늙어 보이는지 알겠다 그래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나이를 얘기하니까 너무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뭘 조금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늙어 보이는군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좀 신이 나야 사는 사람이거든요. 신바람이 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항상 나를 신나게 만드는 거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야. 우울하게 빠지지 않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신나게 살자. 신바람 나게 살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 들은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껄껄껄 하고 죽는다잖아요. 첫 번째 껄이 뭐예요? 참을 걸. 참지 못한 거. 우리 너무 많아요. 참지 못한 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죠? 참을 걸. 두 번째 껄이 뭐예요? 베풀 걸. 베풀 걸. 세 번째 껄이 재미있게 살 걸. 신나게 살 걸. 이렇게 껄을 3번 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육체도 정신도 마음도 스트레칭 해야 돼요. 우리가 몸만 스트레칭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스트레칭하고 영혼도 스트레칭하고 몸도 스트레칭해서 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새롭고 신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된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븐 잡스.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길은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결국 뭐예요?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그게 위대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돈 많았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지도 모르지만 살아보니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매일 밤 스티브 잡스는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이걸 적어 가져온 거예요. 오늘 참 멋진 일을 해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오늘 참 멋진 일을 해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멋진 일을 하는 거, 그 일이 내가 사랑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신 멋지게 살자예요. 세 번째가 멋지게 살자. 저는 학교 다닐 때 김정옥 선생님이라고 우리 학생처장을 하시던 분의 얘기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목소리가 까랑까랑하세요. 니들 멋쟁이가 되지 마라. 멋있는 사람이 되라. 나는 그때 우리는 멋쟁이와 멋의 구별도 못하던 시절에 멋쟁이가 되지 마라. 멋있는 사람이 되라. 멋쟁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멋이 무엇의 준말이라는 거지. 그래서 멋있는 사람이 되자. 저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일하고 보람으로 일을 끝맺어라. 그러면 우리가 멋지게 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 23년 전에 결혼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장을 보내면서 오신 분들에게 인사장을 보내면서
썼던 글이 이거예요. 주는 일은 기쁨을 배우게 하지만 받는 일은 감사를 배우게 한다. 여러분, 저는 주는 거 좋아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걸로 감사를 배우는데 왜 주는 것만 하냐, 주는 것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내가 아주 절실하게 결혼식을 하면서 그 많은 분들이 축하 계교로 오신 분들에게 저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말에다 그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님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그분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저 청소부였으면 좋겠어. 이러세요. 저렇게 청소하는 청소부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 사람들은 요구하는 게, 그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는 게 없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요구를 하고 그걸 다 못 들어주니까 그 사람에게 불평을 듣는다. 여러분, 어떻게, 저도 살면서 이거 많이 느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지만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불평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요구가 많으면 불평이 나오고 줄 게 많으면 행복해진다. 우린 줄 게 많은 걸 만드는 이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줄 거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지고, 몰입하면 불평할 시간이 없고, 겸손하면 불평이 사라진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사는 멋진 사람이 되자. 그래서 얘기해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이다. 감사하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바꾸어 말하면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 된다는 거죠. 감사한 만큼 행복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전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위문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잠시 말을 멈췄냐 하면 제가 독거노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독거노인들 위문을 가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이러고 저러고 불평하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를 만날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처럼 늙어야지. 이 할머니처럼 감사하면서 늙어야지.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한다. 제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게 우리 감사하자라는 얘기죠. 감사하자.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 뭐까지 얘기했어요? 저. 우리는 져주면서 살자. 져주면서 살자. 여러분,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있잖아요. 곤지곤지 짝짝, 도리도리 짝짝, 잼잼 짝짝 시키잖아요. 인지 발달을 위해서 시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거를 철학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걸 읽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곤지곤지 짝짝은 곤경한 지경에 빠져도 잘 뚫고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도리도리 짝짝은 뭐냐? 지금 세상에 제일 필요한지도 몰라요. 도리를 다하고 살아라. 도리를 다해서 살아라. 인간의 도리를 다해라. 아들의 도리를 다해라. 딸의 도리를 다해라. 이웃의 도리를 다해라. 시민의 도리를 다해라. 도리를 다하면서 사는 거. 지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정윤재 선생님이 우리 지역사회 교육운동에 멈춤이 있기 전
개발한 게 시민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거는 시민들에게 리더십을 길러주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해주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경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능력보다 의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연구하다가 좀 중단하고 이제 그 열이,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얼마나 여기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이면 모여가지고 이 시민 리더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리를 다한다는 게 시민의 도리,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 각각 맡은 주부의 도리, 엄마의 도리, 이 도리를 다 하고 살아라. 그래서 도리도리 짝짝을 했네요. 말 되죠? 그 다음에 잼잼 짝짝은 뭐냐? 여러분, 잼잼 짝짝은 뭐냐? 졌으면 다시 펴라. 가졌으면 줘라. 소유했으면 베풀어라. 이게 잼잼 짝짝이라는 거예요. 아까 껄 중에서 하나가 베풀 껄이 있었죠. 그게 요 잼잼하고 맞아떨어지네요. 그래서 잼잼이 줬으면 펴라. 쥐고만 있어봐라. 장애자다.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장애자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고 주지 않으면 장애자라는 거예요. 소유했으면 줘라. 그래서 우리 시민 리더십과 연결되는 부분이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가 일상화되고 생활화돼야 된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YWCA에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어요. 근데 그 카드에 아무것도 안 썼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만 왔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사랑은 더하고, 욕심은 빼고, 희망은 곱하고, 기쁨은 나누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뒷장에 보니까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렇게. 그런 뜻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서 보낸 그 YWCA 센스. 여러분, 저는 참고로 제가 훈련을 YWCA에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의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 절약하면서 일하는 모습, 그거를 제가 배우고 이 일을 시작하면서 Y에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그 Y라 제가 좀 사랑하는 마음이 큰 단체예요.